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질문하고 대화하는 하브루타 독서법. 내 아이 공부와 인성을 한 번에 꽉 잡는 유대인 자녀교육법의 핵심. 평범한 우리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하는 독서 공부법. 양동일, 김정환, 지음. 지난 시간에 제가 헤겔 이야기, 칸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했었는데요. 키케로, 그 다음에 칸트, 그 다음에 헤겔까지 참 좋은 이야기인데 아이들한테 즉각적으로 조금 와닿을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섞어놨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정말 진짜 네, 너무너무 좋은 부분인데 생각을 조금 바꿔서 오늘은 제가 조금 아이들한테 꼭 읽어주고 싶은 부분으로 돌렸어요.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마키아벨리 이야기, 이걸 오늘 읽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읽을 거예요. 네, 이게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마키아벨리 이야기, 이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 놀랍게도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부모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그 부모 역시 조부모에게 자주 폭행을 당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아이를 혼내고 때린다고 해서 아이가 부모 말을 잘 들을까? 오히려 아이는 부모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이치를 폭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폭력을 근절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폭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이들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아이들에게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리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고전이다. 군주론에서는 강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부도덕도 미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강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부도덕도 미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마키아벨리는 인심이 후한 리더보다는 인색한 리더가 되어야 하고, 리더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 앞에서 리더는 자비로운 척, 성실한 척, 연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도덕적인 사람이어도 적을 물리치고 국가를 부유하게 만든다면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이들은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워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른 철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한 마키아벨리의 철학에 대해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도덕적이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자. 아빠, 내 친구는 집에서 아빠가 제일 무서운가 봐요.
아빠한테 자주 매를 맞는 것 같았어요. 참 딱하구나. 주아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단다. 가정폭력의 주범이 대부분 부모라는 통계도 있고. 그런데 아빠, 자녀를 낳았으면 예뻐해주고 사랑하기도 바쁜데 왜 자녀를 때릴까요? 글쎄다. 아빠가 자신의 화를 못 참고 때릴 수도 있겠지. 말 안 듣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매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도 폭력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매를 맞았을 때는 말을 잘 듣겠지만 마음속에는 아빠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찰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맞다, 주아야. 그런 아빠들을 보면 꼭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온 폭군같이 느껴진다. 저도 그 책 읽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시무시한 책 같아요. 국민을 휘어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왕이잖아요. 그래, 잘 보았다, 주아야. 근데 마키아벨리가 처음부터 그런 책을 썼던 건 아니었어. 에? 그럼 처음에는 어떤 책을 썼는데요? 처음에는 로마사 논고라는 책을 썼었지. 이 책에는 고대 로마 제국의 훌륭한 황제들이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지. 그런데 그 책이 인기가 아주 없었어. 왜요? 그런 책이라면 잘 팔렸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탈리아의 시대 상황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시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에서 여러 집단들이 세력 싸움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게다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 있었단다. 우선 중앙에는 로마 교황청이 있었고 남쪽에는 나폴리 왕국, 위쪽에는 밀라노 공국, 베네치아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등으로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었지. 또한 주변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강대국에게 무시당하고 있던 때라서 고대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나라가 둘로 나뉜 것처럼 이탈리아는 여러 나라로 나뉘어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거네요? 그렇지. 그런 시기를 격동의 시대라고 하지.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나는 때와 같아.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고 흔들리는 시기였던 거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프랑스나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약소국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어. 그래서 절대군주가 나타나서 나라를 통일해 주기를 바랬던 거야. 아,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는 힘이 센 왕이 나타나서 무섭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 거였네요. 그런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좋은 질문이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한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우의 꾀와 사자의 힘, 즉 권모술수와 폭력을 사용하는 절대 군주가 필요하다고 말했어. 그래서 당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악마의 책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국민들이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로 지정이 되기도 했단다. 맞아요. 그런 책은 읽지 않는 게 좋아요. 아이들도 못 읽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책이 왜 이렇게 유명해요? 오, 참 좋은 지적.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그나마 좋게 평가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어머, 뭔데요? 그건 말이다. 군주론이 당시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던 왕의 못된 행동들을 철저하게 고발했다는 점이야. 국민들은 군주론을 읽고 나서 비로소 왕이 결코 국민들만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 왕도 탐욕을 가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말하자면 국민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도 그 책 덕분에 넓어지게 된 거네요. 그렇지. 어쨌든 가정이든 국가든 폭력이나 두려움으로 다스리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단다. 나는 아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릴 적부터 새아빠에게 매를 맞으며 자란 한 남자가 있었다. 새아빠는 항상 남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는 했다. 시간이 지나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가족 사랑을 배우지 못한 남자는 술에 취할 때마다 자신의 새아빠처럼 똑같이 아이들을 때렸다. 결국 큰딸은 우울증에 걸렸고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아들 또한 아빠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하고 말았다. 결국 폭력이 폭력을 낳은 것이다. 아빠가 마지막 말을 아이들한테 해주는 짧은 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얘들아, 폭력은 이렇게 한 가정을 모두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단다. 화가 많이 난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군주론에 나오는 왕처럼 폭력을 휘두른다면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단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아빠가 직접 읽어주는 철학 이야기 2페이지, 요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1469년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태어난 마키아벨리는 변호사였던 아버지 베르나르도를 통해 고대 그리스 로마 인문학을 배웠어. 아버지 베르나르도는 마키아벨리에게 라틴어를 직접 가르치기도 했어. 어릴 때부터 접해온 다양한 학문의 영향으로 마키아벨리는 30살이 채 되기 전에 피렌체의 제2장관직까지 올랐단다. 마키아벨리는 고위공직자로서 내무, 병무, 외교 등의 일을 수행하며 많은 나라를 돌아보다가 자신의 조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 한 번은 그가 프랑스의 루이 12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루이 12세는 신하들과 함께 마키아벨리를 비웃었어. 이탈리아가 프랑스보다 약한 나라라고 무시한 거지. 이런 냉대와 무시를 받은 마키아벨리는 어서 빨리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어 강력한 대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어. 그러던 중 마키아벨리는 로마에서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의 아들 체사레 보르자를 보게 되었어. 보르자는 권력을 위해 어떤 부도덕한 일도 서슴지 않았는데 그런 면이 마키아벨리에게 큰 감명을 주었단다. 당시 이탈리아는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교황령, 나폴리 등으로 분열되어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를 하나로 통일하려면 체사레 보르자처럼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그의 이러한 생각은 군주론에 매우 자세히 나와 있어. 군주가 명성을 얻는 방법, 나라가 강할 때와 약할 때의 대처 방법, 신하를 잘 다스리는 방법 등이 담겨 있지.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철학을 통해 이 시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리더십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리더를 원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네, 오늘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마키아벨리 이야기.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리더가 된다면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결국 국민들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분도 어떠한 정치적인 어떠한 철학을 갖고
뭔가 자기의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이 그건 옳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이 이야기 읽으면서 저도 생각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10살인데 함께 유치원도 다니고 어린이집도 다니고 지금 학교도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유난히 폭력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가 둘 다 맞벌이를 하시니까 아이가 아무래도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 좀 폭력적인 어떤 행동이나 표현을 하나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같이 놀릴 땐 놀리고 또 주의를 줘가면서 거리를 조금 둘 때는 두고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쁜 짓 할 때는 제 눈에는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작년쯤인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자주 때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 친구 입으로 직접 들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고 네가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어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보면 그래 이쁘다 이렇게 해주기는 하지만 저희 아들이 엄마 땡땡이는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거칠어. 그래서 나는 걔랑 노는 게 싫고 함께 어울리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 친구는 너랑 노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 엄마. 네가 나랑 노는 게 좋으면 너도 내 생각을 들어줘야 돼. 너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관심을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도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놀아야 되는데 너는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내가 느끼는 마음이나 전혀 너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네가 나랑 놀고 싶으면 내 생각을 봐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건 참 잘했어.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저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네가 잘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같이 놀도록 하고 가르쳐가면서 놀도록 해. 그랬더니 엄마 근데 어떨 때는 말을 잘 듣는데 어떨 땐 또 말을 안 들어. 그건 당연한 거지. 어떻게 네 말만 잘 듣겠니. 그래도 엄마 요새는 그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심하게 그러진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저희 아들 얼굴에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다 얼굴에 내놓은 거예요. 제가 한동안은 상처만 보면 속이 너무 아파서 막 손톱으로 살을 완전히 이게 후벼 파가지고 살이 완전 뜯겨 나갔었어요. 그게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다 안 돼가지고 화가 나면 이 손으로 얼굴을 쥐어 뜯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사진을 찍어서 그 친구 어머니한테 보낸 적도 있어요. 이렇게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근데 어쨌든 그런 기나긴 스토리 속에서 지금은 얼굴을 막 꼬집거나 이러지 않아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잖아요. 아이고, 어쨌든 우리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하브루타 독서법, 그리고 인간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연구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들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많이 갖도록 하고요. 그냥은 범접하기 어려운, 아니면 사실 조금 준비도 해야 되고, 아이들하고 이 하브루타 독서법에 나온 저자님들처럼 이 정도까지 사실 대화를 끌어내려면 부모님께서 엄청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쁜 시간에 부담이 정말 크거든요. 기본 배경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런 좋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관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 책이 참 보물이고요. 저한테 온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글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또 만나요.